네. 자, 우리 김현우 소장과의 연금저축 어디까지 해봤니? 아주 재밌는 컨텐츠가 또 있으니까요. 그 사진에 있는 분이 김현우 소장이에요? 네. 왜 저렇게 젊어졌어? 젊어진 게 아니고 원래 젊어요. 그게 아니라 약간 살을 뺏는 모양이지. 약간 살이 통통했잖아 원래. 그렇죠, 그렇죠. 약간 동글동글했는데. 난 저 연예인 줄 알았어. 연예인까지 갑니까? 네.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3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진짜 폭등했어요. 미국 미스터 공포님. 폭등했습니다. 내가 뭘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딱딱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3.2. 예, 3.2. 그러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기준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월 대비 안 오르면서 지금 지수가 다우존스는 1.43% 오르고 나스닥은 2.37%, S&P 500은 1.91% 오른 데다가 여기에 뭐 국채 수익률은 뭐 30년물은 10bp, 10년물 18bp, 뭐 2년물은 무려 20bp가 급락을 했잖아요. 정프로님, 네. 장기채 많이 빠졌습니다. 장기채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보냈어요 벌써? 물론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거 팔을 때 하이힐드 파셨다는 줄 알았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채권을 다 따치는구나. 채권 그래도 한 일주일 갖고 있었으면 오래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가지수 하나 나온 걸 가지고서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금리가 오늘 떨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일, 경기가 굉장히 급락하는 것 같다. 특히 리테일에 반토막 난 뭐 이런 데들이 나오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미국 사람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소비가 줄지. 소비가 주니까 당연히 가격은 빠지는 거고 고용은 뭐 실업률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0%예요 지금. 그렇죠.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또 빠르잖아 월가. 그러니까요. 내년에 2.75% 내린다, 뭐 1.25% 내린다. 이제 몇 퍼센트 내리냐가 화두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지속될 거다라는 게 거의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조금 들 나왔다고 그냥.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0.1% 들 나온 거거든. 0.1%포인트. 3.3이었어 원래. 3위가 나온 거야. 그렇습니까?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은 거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좀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뭐 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연금저축. 거기서 커피 200잔을 쏜답니다. 누가? 김현우 소장님이요? 네. 토스뱅크? 네. 그래서 금방 속보가 금방 들어온 거야? 아니면 원고가 있었던 거야? 방금 들어왔어요. 솔직히 얘기해. 방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4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1일에 업로드된 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요거 이제 보시면 바로 200분이 커피 쿠폰의 후보가 되실 수 있는 거니까 빨리 그거 이제 신청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스뱅크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 가능하잖아요. 든든하게 노후 대비하시고 월간으로 또 주식 모으는 것도 아주 덤으로 가능한 기능이니까 또 ETF 상품 추천도 해주고요. 아주 다양한 메리트가 있는 토스뱅크 요 영상 한번 보시고 그러시죠. 퀴즈 맞추시고 뉴스 가시죠. 뉴스 갈까요? 뉴스 가겠습니다. 어제 그 배터리 여권 도입하는 거 관련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도입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 관련해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 여권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코나 전기차 리콜 사건이 있었어요. 코나 알죠. 근데 그 당시에 그 1조 원 규모의 코나를 리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거의 한 5천억 이상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천억 이상 나온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배터리는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수거를 했었고 이게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코나 같은 경우는 좀 결함이 있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콜한 배터리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은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배터리인지 쓸 수 없는 배터리인지를 검사를 하는 규정 체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한 10년 정도 타다가 나오게 되면은 네. 자동차용은 막 갑자기 확 갔다가 확 멈췄다가 그러면서 용량도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떼어다 쓰면은 그렇게까지 고성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쓰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한 80% 정도는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전기차에는 못 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캠핑카에서 발전기 대신 쓴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모아서 가로등에다 놓을 때 네. 밤에는 태양이 안 뜨니까 가로등을 못 켜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배터리 설치해 놓고서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그 배터리에 넣어놨다가 밤에 가로등으로 쓰고 이렇게 쓸 수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예. 써도 되는 배터리인지 쓰면 안 되는 배터리인지 이게 폐기물인지 재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최고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좀 만들자라는 내용을 건의받았다. 뭐 이런 건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예,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정책을 확정해가지고 이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 빨리 합시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럼 네. 그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폐차장 같은 데서 주로 이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 후 배터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현대차가 중고차 하는 이유가 그거라며요. 뭐 그것도 뭐 있다고 하고는 있어요. 미래에 네, 전기차 생태계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배터리 그 유통 재활용 이게 접근이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기업들도 막 들어오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장 갈등의 요인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해서 뭐 리사이클링을 또 하게 되고 리사이클링한 원료로 만든 배터리. 요거는 또 친환경 배터리나 통상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IRA를 하더라도 그 배터리를 미국에서 재활용한 배터리는 또 IRA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어디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기를 따지는 거를 또 배터리 여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할 때도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정비를 안 해놓으면은 통상적인 문제도 생기고 산업에도 좀 발전이 좀 늦게 되는데 배터리 여건이라 그러는군요. 그 얘기는 그 용어는 처음 들어봤네. 예, 배터리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 거쳐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을 워낙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규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폐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앱 순위 아세요? 이커머스 앱 순위? 네, 1위는 그냥 쿠팡. 쿠팡 당연하고. 예. 2위는 11번가. 쓱 아니야 쓱? 아니요. 3위는 지마켓. 4위는 맞췄습니다. 알리가 4위예요? 4위예요. 네, 알리가 지금 따라 마신다는데. 되게 높아요. 지금 앱 사용자 수가 551만 명,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요. 전년 동안 1년 전에 277만 명에 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하는 거죠, 그거는? 해외 주로. 직구입니다. 네. 근데 이커머스 순위가 내수의 3개 빼고는 알리는 그러면 거기서 유통되는 건 다 해외 직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직구만 있는 커머스가 4위예요. 대박이네. 근데 김프로는 좀 전에 맞추셨잖아요. 아니 난 기사 보고 맞췄지. 난 기사를 봤지. 실제로 이용률은 아마 3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깐 거는 4위일지라도 그 안에서 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봤죠. 사봤죠. 알리로? 네. 진통 사셨습니까? 짝퉁 사셨습니까?
중요합니까? 지금 엄청 중요해졌어요. 완전 다국적이야. 아 사왔는데 그러니까 막 유니클로도 되게 좋아하시고 좋아하고 알리 좋아하고 글로벌이잖아요. 시대는 글로벌이잖아요. 언제까지 한국 안에 있을 겁니까? 안경만 국산 쓰더라. 네, 관세청에서 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미국 광군제를 맞아서 그 대대적인 짝퉁 상품 단속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짝퉁 적발 건수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직구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700만 올해 상반기 기준 5,700만 건이라 연말까지 하면 1억 건을 그대로 돌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짝퉁 건수는 3,225만 건에서 지난해 9,600만 건으로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2배 느는 동안 짝퉁은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직구 시장보다 짝퉁 직구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또 세관별로 주요 다루는 품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천세관에서는 패션용품이 주로 들어오고 거기에 뭐 평택항에서는 주로 시계하고 전자제품 그리고 부산에서는 식료품, 의약품 이런 게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4대 세관에서 그 짝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택에 시계가 들어오는 건 그게 짝퉁이란 얘기죠? 아 짝퉁이 꼭 들어온다는 건 아닌데 짝퉁이라고 봐야지. 시계가 주로 그쪽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짝퉁 현황을 보면은 지난해 반입된 짝퉁 상품의 99.7%가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어떻게 네. 돼 있나? 네. 이게 네파 거예요. 네파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야? 10,000원입니다. 네파도 짝퉁 있어요? 우리 17만 9천 원입니다. 국내 거. 아 비슷한 게 10,000원에 어떻게 저게 나오냐 근데 희한하다. 그죠.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하죠. 저건 한 시즌 입고 이것도 버려도 거의 비슷한 게 생긴 8,000 원이야? 공양 패딩이잖아요. 8,000원이에요. 지금 홍보하는 겁니까? 이거 짝퉁이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야 저거 사러 가자가 이런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네. 일단 네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납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한국 쇼핑몰에서는 예를 들어 짝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브랜드하고 갈등을 빚게 되잖아요. 거기서 항의도 하고 신고도 그렇지.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막 짝퉁을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거 봐, 지금 댓글 반응이 살만하네. 와 겁나 싸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사러 가야 되겠네. 사러 가. 이거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단속한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사는 거고요. 분은 처벌받아요? 사면 안 되죠. 처벌은 못 할 걸요. 근데 사는 사람은 처벌받냐고요. 못해. 내가 볼 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처벌받으니까 사면 안 되죠. 그러는데. 못해요.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자기 뭐 한두 개 이렇게 사고 이런 건 처벌 못 할 거야 아마. 예. 본인 처벌하지 말아달라. 본인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네. 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약 얘기할 때도 마약이 그냥 미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랑 교역하는 거에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만큼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막 홍보하는 근데 어떤 분이 못 입는데 왜? 네? 입으면 툭 터지고 그런가 보지 뭐. 네, 못 입는데 지금 그 테무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테무 뭐야? 테무가 뭐야? 테무도 이제 그 직구 앱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처럼. 그 중국 거예요, 그것도? 예, 테무하고 쉬인 이런 게 지금 중국의 할인 앱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이거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 면제 한도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800, 그러니까 원래 $200였는데 $800로 둬서 $800 이하는 최소 기준 면세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절차 없이 관세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중국의 쉬인이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거의 그 전체 면세 최소 연세 기준을 넘겼던 물량의 거의 한 3분의 1이 쉬인하고 테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지금 뭐 이거를 미국 정부가 이거를 한도를 올림으로써 전 세계 최대의 암시장을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한도 좀 올리면서 이런 테무나 알리 뭐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지금 올리고 그쵸.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통관을 안 거쳐도 되니까 그거보다 가격을 아래로 설정해서 물량을 그냥 거기다 다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 최대 암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들이 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요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다가 뭐 사람들이 좀 주머니가 얇아지고 하니까 이런 거를 찾는 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해 있는 상황으로 돼서 지금 미국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는 모든 전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소 면제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중국산이라 그러면 일단 다 무조건 한번 검사하고 들어오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짝퉁 문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급자 시장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건 그렇죠. 맞죠.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잠식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동대문 근처에 가보면은 창신동을 비롯해서 정말 젊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멋있는 옷 정말 잘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도 물류를 또 해주시는 분들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거 물류 다 마칭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진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물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 저렇게 싸면은 야, 진짜 아니 뭐 저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호기심으로라도 저게 맞나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저기 제가 우연히 이태원을 갔어요. 이태원에 가니까 그 유명 그 골프 브랜드 골프웨어 있잖아. 그것도 막 진짜 고가권 골프웨어도 고가권 골프웨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한 3분의 1 가격? 어? 만약에 한 40만 원 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유통이 되더라고. 네. 그 저것도 10배 남겨서 그거 파는 거네. 그게 봐봐요. 그 이태원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짝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10,000원에 떼다가 그걸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배 남겼다는 얘기네. 와.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같은 짝퉁인데 저거는 10만 원이고 있는데 10,000원이면 유통혁명이야? 이걸로 사는 거죠. 유통혁명이냐고.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여하튼 근데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짝퉁 같은 거는 잘 안 입거든. 차라리 그냥 노브랜드를 입지. 네? 네네네. 노브랜드보다도 훨씬 싸요. 네. 이게 짝퉁 우호적인 말을 계속한다. 근데 이제 그거 막상 입어보시면 품질은 솔직히 안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프린트된 옷은 바로 그냥 몸에 이렇게 딱 저 프린트가 같이 새겨져요. 뭐 신발 같은 것도 보면 나이키 그 무늬가 예, 발바닥에 바로 이렇게 붙어버려요. 예, 뭐 그런 거. 페나야? 전자제품은 고장 엄청 자주 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두 번 해보시면 아마 그것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부터 안 사실 거예요 아마 어지간하면. 네. 네,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식품기업 3분기 실적 보셨습니까?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분명 말씀드렸죠. 라면. 농심 3분기 말씀드렸죠. 농심 3분기 영업이익이 103.9% 증가한 557억 원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77%가 증가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회사는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드는 기업은 당연히 수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농심이 미국 사업에서 성장세가 나다 보니까 2공장을 그 지난해에 완공했거든요. 근데 3공장 또 만듭니다. 아하. 그리고 25년에까지 미국의 3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34억 원이 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4.7%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삼보로 TV에 삼양식품 부회장님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이거 얘기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라면이 그게 이렇게 되는데 현장 그 저걸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니까. 라면이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죠. 엄청 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2%가 해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국 내수 기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주가도 같이 보시면 요새 주가 안 좋은 것만 뭐 옛날 배터리다 반도체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농심 주가가 지금 연초에 35만 원에서 48만 5천 원이 됐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연초에 10만 원 하던 게 21만 원이 돼 있습니다. 차트도 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차세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K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서 K 푸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그 베트남 전통 음식 있잖아요. 초코파이라고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아, 저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아.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제사상에 올리겠어요. 베트남 초코파이. 아유, 저 베트남 분들도 저거 탕을 넣어야 되는데 저기에 어디요? 아니 저 탕이 없네. 네? 제사상에 탕이 없으면 어떻게? 저기 우리나라 네? 약식 안성탕면 같은 거 넣어야지. 아, 안성탕면 하고요. 네. 아, 탕이 없다. 에헤이. 너구리라도 넣어야지. 예,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3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났고 중국법인 기준으로 그리고 베트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와 요새 진짜 뭐 기업들 이익도 별로 안 좋고 3분기 실적 박살난 기업들 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식품 기업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훈훈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사실 유일하게 쓰는 중국제가 하나 있거든. 중국제? 네. 틱톡? 아 중국 그게 저렇게 막 쇼츠 그러니까 쇼츠를 보시면은 네. 저 위력을 알 수 있다니까. 저 미국 사람들이 먹방을 하는데 냉동 김밥 있죠. 냉동 김밥에 라면에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먹방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먹방에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이 K푸드란 말이야. 스파게티 막 이렇게 먹는 거 없어요. 라면 미국인들이 그럼 그 냉동 김밥이 경북에 있는 김밥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아, 하여튼 우리 K푸드 거기도 이제 또 앞으로 나갈 것도 많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빨리 좀 개발을 해서. 그리고 내수 시장을 잠식했던 탕후루가 요새 매출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탕후루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못 간다. 당뇨의 공적이죠. 당뇨고 아유 너무 달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탕후루 저도 안 먹었어. 저는 저희 초등학생 딸이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손잡고 가서 사 먹은 적 있어요. 한 번씩은 경험했구나. 너무 달더라고. 자, 세 번째 뉴스. 했잖아요 지금. 끝났어? 형님. 네. 아 뉴스에 빠져버렸네 내가. 바짝 차리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